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2강 영상의학과의 X선 흉부 및 복부 검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X선과 방사선 또 검사 방법, 주의사항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관련된 흉부, 복부 검사를 지금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흉부 검사는 여러분들이 가슴이라든지 또는 갈비뼈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결핵이나 폐기종 또는 결핵 이쪽으로 많이 검사하는 흉부 검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복부 검사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든지 또는 충수염이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하는 복부 검사. 그래서 흉부와 복부 검사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부 검사는 여러분들이 가슴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스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체스트 PA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곽이라든지 이런 쪽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근육 또는 지방 또는 공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연부 조직이라고 해서 근육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브레스트, 유방, 그리고 액선 투과도가 가장 높은 공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종격이라고 해서 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그래서 이쪽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가슴 흉부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폐,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갈비뼈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사진은 공기부터 시작해서 지방,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라고 해서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부 조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X선이 조사가 되면 이러한 공기라든지 폐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소프트 티슈라든지 본이 영상을 다르게 어때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투과의 강도 차이에 따라서 농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가 투과성이냐 불투과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농도차로 우리가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1번을 보시면 우리가 에어라고 하죠. 공기나 또는 폐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번은 주로 공기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패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연부 조직이 되겠고요. 근육이 대표적인 조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뼈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우리가 불투과성에 가깝죠. 그래서 주로 하얗게, 그 다음에 금속 이런 것들이 하얗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조사가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공기나 뼈나 근육이나 지방에 따라서 농도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우리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흉부 검사가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흉부 검사에서는 연부 조직, 허파, 그래서 폐결핵, 폐렴 이런 쪽을 진단하는데 우리가 유용하게 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로막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이아프래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격이라고 하는데요. 가슴 세로칸, 메디아스터넘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하트, 심장, 그 다음에 가슴막이라고 그러죠. 흉막이라고도 하는데요. 플루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흉막이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데요. 그 흉막이 만약에 찢어지거나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서 기흉. 그 다음에 혈액이 차면 우리는 흉. 그래서 여기에 혈흉이라고 하죠. 영어로 헤모소락스, 그 다음에 뉴모소락스. 이러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부조직, 폐, 가로막, 종격, 심장, 가슴막 그리고 기타 갈비뼈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흉부 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검사다. 그래서 심플 엑스레이 레디오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부 조직은 결국 림프절의 석회와 종양의 유무를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허파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지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허파나 연부 조직을 흉부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 폐가 있고요. 왼쪽 폐가 있네요. 그래서 이 폐를 나눌 때는 여비라고 하고 영어로 로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은 왼쪽은 2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폐를 절제한다 그러면 영어로 로벡토미, 그래서 옆절제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 폐와 그 다음에 갈비뼈와 그 다음에 심장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허파라든지 연부 조직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엑스레이의 투과 그 다음에 강도에 따라서 투과성이냐 불투과성이냐에 따라서 하얗게 또는 그레이 회색으로 또는 하얗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다이어프래금, 그 다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른 말로는 또 횡격막이란 말 더 많이 쓰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실 때와 내쉴 때, 그래서 이 가로막이 올라가고 내려가죠. 숨을 들어 마시면 가로막이 내려가서 폐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 가로막이 올라가죠. 그래서 폐가 어때요?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막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기폐라든지 허파 섬유증이 의심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긴장성 기흉이라든지 폐기종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로막 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코스토프레닉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날카롭게 아주 샤프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밑에는 이제 간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샤프한 앵글이 결국은 어때요? 정상이냐 비정상적이냐 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물이 찼다든지 흉곽에 그러면 하이드로소락스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리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어때요? 샤프한 마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토프레닉 앵글 줄여서 CPA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이각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블런트하다, 둔하다 그러면 우리가 물이 찼거나 또는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 샤프하면 우리는 정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토프레닉 앵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종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종격을 다른 말로는 사슴 세로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심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동맥 여러 가지들이 어때요? 장기들이나 기관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서 폐순환 또는 체순환, 그래서 머리와 발 쪽으로 또는 가슴 쪽으로 복부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혈액을 받아서 어때요? 폐로 보내서 결국 뭐예요? 가스 교환을 이루어지죠.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심장인데요. 그래서 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격에 있는 심장이 확대되어 있느냐 또는 확대되지 않았냐를 우리가 카디오메갈리 이런 경우에는 심장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슴 세로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심장 음영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심장이 확대됐느냐, 심장이 확대되지 않았느냐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리버라든지 또는 위장이 있겠죠. 그래서 위장에 가스가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이나 또는 폐나 또는 간이나 또는 위장을 우리가 가슴 촬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는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간을 알 수가 있겠고 이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슴막이라든지 이런 쪽도 우리가 물이 찼다든지 또는 혈액이 찼다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흉부 검사를 영어로 체스트 PA라고 합니다. 체스트는 가슴이 되겠고 P는 포스테리오, 그 다음에 A는 안테리오. 그래서 엑스레이가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엑스레이가 가서 어때요? 앞쪽에 우리가 디텍터, 즉 필름
혹은 디텍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서서 촬영을 하고 가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양쪽의 어깨를 붙이죠. 그래서 어때요? 스카플라, 견갑골이라든지 숄더를 바깥으로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폐에 어때요? 정확한 확장된 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대고 턱을 뒤로 올리고 가슴을 부착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어때요? 조사하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포지션으로 검사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환자 상태나 또는 환자의 질병 유무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모디파이 하는 경향도 있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이 우리가 가슴 촬영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검사 방법에서 우리가 조사야라고 하죠. 엑스레이가 어느 정도까지 어때요? 포함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콜리메이터라고 하는데 엑스레이가 어느 부위까지 조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폐 쪽의 가장 윗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코스토프레닉 앵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엑스레이가 조사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숄더라든지 어깨라든지 그다음에 스카플라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하죠. 흉부 바깥쪽으로 어때요? 빠지도록 어깨를 부착시키고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라비클이라고 하죠. 빗장뼈 또는 다른 말로는 쇄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와 그 다음에 허파 꼭대기. 그래서 여기를 허파 꼭대기를 우리는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어때요? 충분히 포함되도록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결국은 조사야 범위와 가슴 흉부 검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사 방법에서 양쪽 어깨를 밀착시켜주고 거리는 약 한 72인치 그래서 180cm 정도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요. 중앙선에 환자가 가운데 오도록 해야 되겠고요. 카세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검출기. 옛날에는 이제 필름을 썼기 때문에 카세트를 중앙선에 두고 흉부가 회전되지 않도록 하고 7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흉추는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추라고 하죠. 목뼈는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뼈는 요추라고 하죠.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흉부가 약 12개 있는데 7번 정도까지 어때요? 거기에 센터가 오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잘 양쪽으로 어때요? 빠지지 않도록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선을 정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수직으로 입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에서는 양쪽 어깨를 붙이지 않았는데요. 이건 하나의 설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72인치를 촬영하는 이유는 멀리서 엑스레이가 조사되는 것이고 결국은 왜곡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시면 어때요?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고 72인치를 두는 경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흉부 검사에 즉 체스트 PA 검사에 대한 우리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흉부 검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는 폐야 전체가 그러니까 렁필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폐가 전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콜리메이터를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콜리메이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사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야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72인치 그러니까 180cm 정도를 거리를 두고 확대 방지를 하도록 검사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숨을 들어 마시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면 횡격막, 즉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폐를 어때요? 폐를 크게 확장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를 확장시켜서 검사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는 갈비뼈나 또는 심장이나 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간이 나오겠고요. 물론 이제 간은 영상을 보려면 초음파나 CT가 필요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주로 이제 위, 그 가스차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에는 이제 갈비뼈가 보이게 있고, 그다음에 견갑골, 숄더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러한 검사를 우리는 흉부 검사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부터는 영상평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스레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양쪽, 왼쪽, 오른쪽이 대칭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심장이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심장이 어때요? 왼쪽에 하얗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있고요. 그렇게 양쪽이 어때요? 대칭되도록 하려면 몸이 회전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SC 조인트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SC 조인트는 X, 그 다음에 Y 쪽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S는 스터넘이라고 해서 흉골이 되겠고, C는 클라비클, 빗장뼈가 또는 혹은 뭐라고 합니까? 쇄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이 회전되지 않도록 하고, SC 조인트, 복장, 빗장 관절은 척추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그래서 X, 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거리가 어때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어때요? 대칭되도록 하고 몸이 회전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충분히 어깨가 어때요? 밀착돼서 밖으로 숄더라든지 스카퓰러가 빠지도록 하고 숨을 들어 마시고 우리가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폐는 겹쳐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영상평가는 조사야를 우리는 설정할 때 양쪽 네 방향에서 폐가 어때요? 모두 나와야 되겠고요. 중심성은 주로 등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라식 스파인 또는 등뼈, 소라식 7번째 정도가 가운데 오도록 하면 좋겠고요. 목뼈는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7개. 그 다음에 허리뼈는 몇 개입니까? 5개. 그 중에 보통 등뼈, 그러니까 소라식 스파인이 7번째 정도가 가운데 위치하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코스토프레닉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갈비 가로 막각. 이게 어때요? 샤프하게 보여줘야 되겠고, 그 부분이 어때요? 잘리거나 커트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이 꼭 포함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하 전체가 우리가 조사야가 나오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심장, 그 다음에 횡격막, 윤곽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그 다음에 갈비뼈,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기관지, 그 다음에 폐, 이런 파트가 아주 잘 보이도록 묘출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참는 그런 흉부 가슴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속옷을 제거하고 검사복으로 받고 입는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브레스트가 결국은 폐와 겹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잘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측면으로 어때요?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깊은 들숨, 그러니까 숨을 들어 마신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혹시 브레스트, 유방 윤곽을 찾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특히 이런 브레스트 윤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속옷이라든지 브레스트도 참고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영상을 보여주는지를 검사 방법에 대해서 관전압과 관절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노출. 가슴 촬영인 경우에는 고관전압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120kVp, 130kVp를 쓰는데요. 관절류는 주로 5메스, 3메스, 4메스 이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관전압 기법을 쓰는 것은 로우 콘트라스트, 하이 KVP, 그러니까 고관전압 기법을 쓴다는 것이죠. 이 관전압 기법을 쓰는 이유는 보시면 롱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대조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전압이 낮아버리면 어때요? 대조도가 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여러 가지의 질병들을 찾고 숨어있는 질환들을 찾기 위해서는 롱 스케일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고관전압 기법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폐하를 뚜렷하게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음영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폐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심장 뒤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갈비뼈라든지 이런 질환들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관절학 기법, 그러니까 IKVP 테크닉을 쓴다라고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해부학적인 명칭이 보여주고 있네요. 메뉴브리움, SVC, 그 다음에 횡격막, 그 다음에 위장에 있는 가스, 그 다음에 에어틱 아치, 이런 여러 가지의 해부학적 용어들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해부학도 기본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호흡기, 그래서 생리학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병리학, 그러니까 병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영상 판독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도 그래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그 다음에 여러 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도 같이 공부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복부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그 다음에 척추, 골반, 뼈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 가지고 있죠.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흉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복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갈비뼈, 척추, 골반, 그 다음에 간, 쓸개, 그 다음에 췌장이라고 하죠. 이자라고도 하고요. 콩팥, 신장, 그 다음에 비장, 여러 가지들이 장기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생식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1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부로 차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가 투과성이냐 불투과성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면은 방사선, 투과성, 가장 뭐가 있겠습니까? 에어가 있겠죠, 공기가. 그 다음에 지방, 물, 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금속. 그래서 금속 쪽으로 가면은 방사선 불투과성, 영어로 레디오 파큐라고 하고 방사선 투과성은 레디오 루센트라고 하죠. 그래서 뼈로 구성된 부위 이외의 장기들은 방사선에서 X선에서 감역 개수가 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노출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방사선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검정, 그러니까 블랙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방사선 불투과성, 즉 뼈나 금속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나타나거나 그레이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검사는 이렇게 소화관에 그런 가스 분포 상태, 그래서 장폐색이라든지 장중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강 내 유리가스, 석회화, 복수라고 하죠. 배에 물이 찼다. 이런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물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물질은 복부 쪽에 이제 뭐 동전을 삽입했다든지 동전을 먹었다든지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간장, 그 다음에 콩팥, 비장의 크기, 위치, 형태,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혹시 뭐 요로 결석이라든지 신장 결석이라든지 석회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부는 기본적인 검사법이 되겠죠. 그래서 가슴 흉부 촬영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복부 검사가 되겠고요. 주로 뭐 누워서 한 번, 또 서서 한 번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부 검사를 할 때는 환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혹은 서있는 상태에서 가스의 이동 상태라든지 가스 상태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엎드려서 옆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떠한 이동한다든지 또는 고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복수가 차 있다든지 또는 가슴 촬영에서 우리가 가슴에 물이 찼다든지 플루랄 에피전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누워서 서서 아니면 옆으로 해서 촬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진단의 목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질환의 감별 진단은 될 수 있어도 확진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물론 확진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제 초음파나 또는 CT나 또는 MRI나 여러 가지를 같이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비적으로 아주 검사하는 기본적인 검사가 복부 또는 흉부 검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 영상은 누운 자세에서 슈파인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지금 남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제 성인인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생식성 자폐를 거의 잘 하지는 않지만 특히 어린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어때요? 자폐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엉덩뼈 능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심선이 있고 양쪽으로 가가 일리아 크레스트라고 합니다. 이걸 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지를 입으면 걸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개 한 100cm 정도로 어때요? 거리를 두고 수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개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고 검사하는 기법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흉부 검사에서는 주로 숨을 들어 마셔서 폐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흡기 검사를 많이 하지만 대개 복부에서는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그러면 어때요? 횡격막이로 가슴 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복부를 어때요? 확장시켜주는 그런 검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호흡은 날숨, 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검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평가를 보시면 지금 복부 검사를 하나는 이렉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렉트는 서서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가스 이동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영상은 뭡니까? 누워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퓨빅 심피시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펠비스 파트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치골이라고 하는데요. 그 퓨빅 심피시스까지 포함해서 촬영하시면 좋겠고요. 상복부는 콩팥의 윗끝 그러니까 키드니도 포함되고 대체적으로 다이어프래금 그러니까 가로막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간과 비장의 가장 아랫자리가 포함되도록 하고 척추 그러니까 스파인 그러니까 주로 뭐 흉추와 그 다음에 요추 흉추는 다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요추는 다 포함시키도록 하시고 영상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상평가 방법은 골반과 그 다음에 허리뼈가 대칭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몸을 돌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소아스 머슬이라고 되어 있어 허리근이라고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척추를 아주 뒷받침해 주는 그런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소아스 머슬 근육이 이렇게 윤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에는 충분히 포함되도록 해야 되겠고 환자 정보는 어때요? 요즘에는 이런 팩스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겠지만 옛날에는 직접 어때요? 여기다가 마킹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디지털 시대가 돼서 주로 팩스 시스템이 되긴 하지만 환자 정보를 유념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바뀌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를 꼭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기가 바로 엑스레이 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콜리메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엑스레이가 조사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평가 방법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환자가 회전되지 않고 소아스 머슬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폐 아래쪽과 그 다음에 치골, 퓨빅 심피시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오도록 우리가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영상의학과의 흉부, 복부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에서는 우리가 지금 흉부 그러니까 가슴과 그 다음에 복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제3강에서는 X선의 영상학과 X선의 사지 및 척추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손, 발, 그 다음에 척추와 관련된 임상, 증례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지 그러면 손에서 여러분이 촬영을 하죠. 물론 이제 골절도 포함될 수가 있겠고 행군하다 보면 행군 증후군,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죠. 마치 플렉처, 콜레스 프랙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척추가 힙니다. 측만증 이런 것들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에서는 영상의학과 X선의 사지 및 척추 검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